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라우트와 라우트 그룹, 그리고 라우트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이나믹 라우트를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URL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값을 받아야 하는 페이지가 있죠. 예를 들어 실제 챗GPT 서비스에서 대화 페이지에 대한 URL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가장 뒤에 있는 URL은 어떤 대화 페이지인가에 따라 계속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정확한 세그먼트의 이름을 미리 정할 수 없어 동적으로 경로를 정의해야 할 경우 다이나믹 라우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다이나믹 라우트를 정의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이나믹 라우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괄호를 감싸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URL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간단히 페이지라고만 선언을 하고 다이나믹 라우트 페이지라는 텍스트만 넣어서 리턴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버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브라우저로 와서 로컬호스트 3000번에 대시보드 그리고 뒤에는 1234로 해서 접근을 해볼게요. 네, 우선 저희가 추가한 페이지는 잘 접근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값을 바꿔서 접근을 해봐도 페이지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로 돌아와서 이 다이나믹 라우트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다이나믹 라우트 값은 프롭스에 파람즈를 사용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파람즈 안에 저희가 정의한 다이나믹 라우트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프롭스에 타이핑을 해주고 이 값을 화면에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라우저로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접근한 값 그대로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페이지 파일에서 했지만 레이아웃에서도 동일하게 가져올 수 있고요. 나중에 확인해볼 라우트 핸들러의 라우트.ts 파일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라우트는 하위 모든 세그먼트에 매칭이 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캐치 올 세그먼트 쪽을 보면 이렇게 대괄호에 점점점으로 다이나믹 라우트를 정의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위에 있는 모든 URL이 파람즈 안에 배열로 담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에는 옵셔널 캐치 올 세그먼트도 있는데 점점점 대괄호에 한 번 더 대괄호를 감싸게 되면 하위 모든 URL에 매칭되는 동시에 이렇게 없을 경우엔 빈 객체가 담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라우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라우트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우트 그룹은 말 그대로 라우트를 그룹화할 수 있게 해주는 폴더인데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앱 하위에 있는 폴더는 일반적으로 URL 패스에 매핑이 되는데요. 라우트 그룹은 이 URL 패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URL 패스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라우트 세그먼트들과 프로젝트 파일들을 논리적인 그룹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라우트 그룹도 바로 코드로 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앱 폴더 하위에 어스 라우트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라우트 그룹 안에 로그인 세그먼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로그인 세그먼트에 페이지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만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로 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us/로그인으로 접근을 하면 404 페이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us를 빼고 로그인으로 접근하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트 그룹은 패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우트 그룹을 보통 패스로는 추가하고 싶지 않은데 특정 라우트 세그먼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UI가 있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통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페이지는 이렇게 화면 가운데 정렬인 경우가 많죠. 그럴 때 회원가입과 로그인 페이지 상위에 세그먼트를 만들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루트 레이아웃의 스타일을 적용하자니 로그인 이후에는 UI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주로 라우트 그룹을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우트 그룹으로 us, 서비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뒤에 각각 라우트 그룹에 layout.txs 파일을 만들어 공통이 되는 UI를 각 그룹의 레이아웃에 작업하는 방식인 거죠. 라우트 그룹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라우트 핸들러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라우트 핸들러는 지정한 경로에 대해 들어오는 HTTP 요청을 처리하는 커스텀 리퀘스트 핸들러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만들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라우트 핸들러는 주로 API 폴더를 만들고 그 하위에 세그먼트를 추가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저는 API 폴더 하위에 테스트라고 폴더를 만들고 라우트 핸들러를 의미하는 파일인 route.ts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파일에서 HTTP 메서드에 해당하는 어싱크 함수를 정의해주면 됩니다. 예시로 get 요청을 처리하는 핸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응답은 간단하게 응답 완료로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페이지로 와주시고요. 여기 페이지에서 정의한 핸들러를 패치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패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포넌트에 어싱크를 추가해 주시고요. 패치에는 이렇게 경로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response.json을 해서 데이터 변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브라우저로 와서 대시보드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을 확인해 보면 잘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패치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 패치는 브라우저의 패치를 확장한 Next.js의 패치고요. 기본 패치 기능에 캐시나 요청 메모이제이션, 재검증 등의 기능이 추가된 패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4버전까지는 캐시가 되는 게 디폴트고요. 15버전에서는 캐시를 안 하는 게 디폴트로 바뀔 예정이라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치와 캐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get 요청을 만들어 보았으니 이제 포스트 요청을 처리하는 핸들러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시에 라우트 핸들러에서 다이나믹 라우트 값을 받는 방법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라우트로 테스트 ID 폴더를 만들고 그 하위에 route.ts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스트 핸들러를 선언해 주시고요. 라우트 핸들러의 경우 첫 번째 파라미터는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다이나믹 라우트 값의 경우 두 번째 파라미터 파람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리퀘스트 데이터를 확인해 볼 건데요. 이렇게 request.json을 유저 데이터에 넣고 유저 데이터를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파람으로 받은 테스트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만 줘보도록 할게요. 라우트 핸들러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제 페이지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테스트 디테일 페이지로 와서 간단하게 버튼을 이용해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 이벤트를 사용하니 유즈 클라이언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핸들 서브밋 함수를 만들어 패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패치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옵션을 통해 메소드를 포스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헤더에 컨텐트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body는 텍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보낼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응답을 JSON으로 변환해서 데이터 변수에 넣어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핸들 서브밋 함수를 버튼 컴포넌트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와서 버튼 태그를 추가해 주시고요. 먼저 타입은 서브밋으로 하고 온 클릭 이벤트에 핸들 서브밋 함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로 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저희가 추가한 버튼이 잘 보이고 있고요. 이제 전송 버튼을 누르고 코드로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터미널 콘솔에 리퀘스트 데이터와 파람이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브라우저로 와서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도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 이렇게 응답이 잘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푸시나 딜리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라우터 핸들러는 이렇게 get과 post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라우트와 라우트 그룹 그리고 라우터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엔 로딩 처리와 Next.js의 스트리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